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입니다. 오늘 프레스룸 북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김여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배종호 세한대 교수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측의 대북 특사 파견 얘기를 김여정이 공개를 해버렸죠. 그리고 어제는 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 김여정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뒤이어 군 당국, 통일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접경 지역에서의 불안감, 주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천 강화 평화 전망대 앞에 백길종 기자가 나가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인천 강화 평화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강 건너에 보이는 곳이 바로 북한 땅인 황해북도 개풍군입니다. 어제 북한이 폭파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의 거리는 여기서 2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인민군 총참모부가 개성공단까지 군사지역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강 건너로 보이는 북한에서는 특별한 분위기는 감지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기도 했고 트랙터로 경작을 하며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군 초소에 있는 북한 군인들의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별다른 특이 동향 없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화도를 지키고 있는 우리 해병대 이사단은 아직 상급 부대에 특별한 지시가 없어 출타자 복귀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전방부대인 만큼 언제나처럼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군이 바짝 긴장한 채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이 동향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 역시 좀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사업체를 두고 온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입장을 오늘 김태일 기자가 현장에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120여 곳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이후 4년이 흘렀고요. 이후에 남북관계가 훈풍을 타면서 지난해에 입주자 대표들이 시설 점검을 위해서 방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고 개성공단 내에 북한군의 주둔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입주자 대표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는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조금 전에 이와 관련해서 이 사무실 안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억장이 무너진다. 우려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자리에 신한용 입주기업협의회 전 회장 나와 계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평양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제 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 폭파가 더 마음에 좀 그러실 텐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상당히 진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양 공동 그 선언 이전에 2018년 9월 14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대표자 입장으로 다녀왔었는데 참 지척에 저희 공장을 두고 가지를 못하고 그 행사장 동선만 이렇게 다니다가 물끄러미 공장을 이렇게 바라다보고 온 그 이후에 평양에서 이제 남북 공동 선언이 있었고요. 그런 분위기를 타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개성공단이 그리고 금강산이 이제는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었는데 결국 2년여 정도 그렇게 이행되지 않다가 어제 급기야 그렇게 폭발 현장을 영상으로 보면서 가슴이 쓸어내려지는 그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입주기업 모두의 그런 느낌이었을 거다. 그렇게 비통함을 전합니다. 그럼 지난해 이제 시설 점검 때문에 방북 신청했다가 불허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2018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할 때가 개성공단을 마지막으로 보신 거겠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개성공단이 전격 중단된 지 4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개소식할 때 2년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제가 다녀온 그런 상황이었었고 여타 다른 입주 기업들은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입장을 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좀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뭐 4년 4개월 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 그리고 북측에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미국을 방문해서 그리고 미국 트럼프에게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도 이렇게 대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여러 모양으로 했지만 우리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흔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비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만은 여러 얘기들이 이제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계제에 개성공단을 우리 의지대로 될 수 없고 우리 정부 의지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라면 그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받지 못한 보상이다라도 제대로 받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럴 어떤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모아졌고요. 참담함 그리고 우리 정부 북측 그리고 미국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 정도로 오늘 회의를 채택을 했고요. 향후에 그 추이를 보면서 우리 비대위에서 우리 정부에게 우리는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뿐이지 미국이나 북에다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의 어떤 입장 전달일 정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은 우리 정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추이를 보면서 우리 정부에게 협조를 요청할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개성공단 가동 중단된 지 이제 4년 4개월이 됐는데 우리 기업들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굉장히 뭐 어렵다는 말을 구태여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단이 폐쇄가 되어지고 해외로 나간 기업도 한 20여 군데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이제 국내 지방 이전을 해가지고 나름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했었지만은 그야말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르렀고 또 거기에다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의 어떤 상황으로 해서 경영 정상화는 참 이렇게 먼 산 불 보듯 이렇게 막연한 그런 상황에서 참 이렇게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가고 또 남북 경협의 이런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협 사무소까지 폭파되어지는 걸 보면서 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개성공단 내에 북한군 주둔도 거론이 되고 있으면 되니까 지금 개성공단 이제 재가동은 조금 요원해 보이지 않나 싶은데 좀 어떤 조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주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우리 공장들을 뭐 전부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이 뭐 군사 기지를 할 것이다라고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간에도 2013년 그리고 4년여 전에 개성공단이 닫혔을 때 우리 어떤 시설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완제품 이런 것들이 뭐 국경 지역으로 이렇게 반출되어지거나 뜯어져서 기계가 옮겨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2013년도 6개월여 만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기계 그대로 공장 그대로 봉인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에서도 우리 남측 기업에 특히 이 중소기업의 자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연락사무소 개소식 때라든가 평양에 갔을 때도 그쪽 고위급들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우리 공단 시설을 공장 시설을 북측에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와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 공장, 우리 기계가 온전할 것이다. 군사 기지가 뭐 형성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는 그렇게 욕심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은 이 우리 정부에 향해서는 남북 공동선언 이행 그리고 과감한 대북 사업의 실행을 요구를 했고요. 북측에는 대승적인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 향해서는 대화와 협력을 위한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표매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북측은 또한 우리 측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얘기도 좀 들어봤고요. 오늘 아침 있었던 윤두한 국민소통수석이 김여정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들을 좀 살피고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후속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오늘 청와대가 국민소통수석의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의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 그러니까 역대 그 어느 청와대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으로 북한 김여정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 청와대가 비상식적, 몰상식, 사리분별 못하는 무례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이 대응 수위를 강경 모드로 바꿨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 수의 어조가 담긴 건데요. 이 정부는 특히 끝까지 협력을 이끌어 보려 했던 대통령의 연설과 이런 문제들, 제안들을 인신공격적 발언까지 담아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영상 축사에서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메고 판문점 선언 때 사용한 연단을 준비한 이런 일련의 노력까지도 이 김여정 부부장이 비꼬듯이 언급을 하면서 연설 내용은 새삼 혐오감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거친 말을 내뱉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런 사리 분별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길 바란다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또 김 부부장이 우리 정부가 특사 제안을 한 사실을 거절했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위기 극복용 특사 파견 노름에 단단히 재미를 붙이고 걸핏하면 황당무계한 제안을 들이민다 라면서 좀 수위 높은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비공개 제의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 이 말에 상당한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북한의 이런 무분별한 행동, 언행에 대해서 더 이상은 포용하거나 감내하지 않겠다라는 그 강경한 메시지가 북측에 전달이 됐습니다. 최민희 기자, 이 청와대 윤두한 수석 브리핑 이후에 군 당국에서 합참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좀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그 뒤이어서 국방부 그리고 통일부까지 10분 간격으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잇따라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군은 이제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어길 것 같은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한 데 대해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행동에 나서게 된다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고 우리 군도 이 24시간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그리고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도발 행위를 감행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맥락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만 사표 수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청와대도 얘기를 했고 지금 국방부도 얘기했고 통일부도 사실 지금 이제 사퇴 직전에
여러 가지 이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놨어요. 네, 10분 간격으로 청와대, 예. 국방부, 마지막으로 통일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통일부 장관이 지금 사퇴를 밝힌 상황인데 오늘 브리프는 통일부 차관이었습니다. 예, 이 서울 사의를 통일부- 표명했기 때문에 차관했군요. 네, 예. 차관이 입장을 밝혔는데 내용은 오늘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 공동성명 이전에 예.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라면서 이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예. 사실 지금 입장을 밝힌 서울 통일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이 폭발을 한 연락사무소 이곳에 남측 소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를 관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라면서 강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가 과연 통일부 장관이 책임질 일인가? 저희들이 잠시 뒤에 책임론 얘기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글쎄 이제 당장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을 졌다기보다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상징적인 책임이다라고 봐야겠죠, 사의표명은. 지금 예. 당장은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의 남북 대화,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부서인데 예. 그게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폭파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내가 당분간 할 일이 더 없겠다. 예. 이런 또 책임을 표명한 거다. 또 하나 만약에 책임을 진다면 이런 의미가 있죠. 6월 4일 날 김여정이가 대북 전단 비난 담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어제 그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까지 통일부는 대북 전단 대책 마련에 분주했어요. 전방에 뭐 삐라 뿌리는 장소를 방문한다든지 차관이 그동안에 그걸 뭐 항공법 예. 위반이니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항을 들어서 그걸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남 삐라는 하나의 구실이고 뭐 더 큰 거는 대남 어떻게 보면 위협, 예. 남한이 좀 대북 제재 푸는데 좀 더 나서라. 그런 또 뉘앙스가 더 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태 판단했다는데 잘못했다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그 책임을 진다면은 꼭 통일부 장관만 질 필요는 없겠죠. 저 예. 청와대 정의용 실장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어떻게 예. 컨트롤 타오니까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 다른 뭐 부서도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제스처 아니냐. 예. 뭐 문 대통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지만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예.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북 관계가 악화된 데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은 남북 관계 제1선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이 책임지는 게 맞다. 이게 지금 김현철 장관의 얘기입니다.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해서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뜻인데 다른 맥락에서 살펴보면요. 오늘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가 연쇄적으로 대북 북한을 향해서 아주 강경한 그러니까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경한 입장들을 표명했는데 그만큼 우리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북측의 너희들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다. 장관도 사의를 표명하고 장관을 바꿀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또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라는 카드를 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종합적으로 한 3가지 예. 측면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밝힌 대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과연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예. 지금 이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도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계속 이게 예. 탈북민들에 의해서 탈북 단체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지만은 예. 지금까지 사실상 수수방관하다시피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터지니까 예. 지금 부랴부랴 나선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우리 남한을 향해서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안 했다라는 예. 것과 관련해서도 과연 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만 앞에서 열심히 뛰었지 그걸 제대로 보좌를 했느냐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일단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관계가 이렇게 급속도로 위기 국면까지 가니까 우리 예. 국민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주무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2가지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북이 극단적으로 잘못하면 이제 군사적인 충돌로까지 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뭔가 국면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 지금 이제 통일부 장관이 이 사의를 표명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대화의 제스처, 예. 일단 신호를 보낸 이런 3가지 측면의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의 아주 이례적인 대북 강경한 성명 그리고 국방부의 좌시하지 않겠다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 뒤어나온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
북측도 더는 이 문제가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철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의 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도의적인 책임 또는 남북 관계에서 어떤 전기,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좀 읽힙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김현철 장관이 참석을 하고 있었죠. 이 자리에서 북측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논란이 좀 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서부전선 전방 지역에 대형 폭발음 들려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예고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 여기 와 있는 상황 동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게 있나요? 일단 가서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된 게 맞는 건가요? 지금 보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됐나요? 전혀 예고된 바 없는 건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통일부도 정확한 상황 파악 안 되고 있나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음성이 좀 들리질 않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음성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은 계속 북한 조선중앙TV를 보면서 저희들 전문가랑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철 장관이 이 예고된 수순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미리 북한이 이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뭐 했느냐, 왜 막지 못했냐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또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다 한들 뭐 어쩌겠습니까? 개성에 있는 걸요. 지금 뭐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메이는데 아니 책임을 질 사람은 북한이 책임을 져야지 왜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책임을 집니까? 예.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자신의 직책에 맞게끔 대답을 했다라고 봐요. 예. 김여정이가 담화를 발표한 것은 13일 날 밤이잖아요. 예. 그래서 남북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냐 내일이냐의 문제지 없어질 거다 하는 거는 그건 통일부 장관도 알고 있었던 거죠. 예. 더군다나 제가 뭐 어제도 이 자리에서 우리 김영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수단이 꽤 예. 많아요. 무슨 뭐 글로벌 호크부터 시작해서 예. 백두 정찰기부터 시작해서 건강 정찰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우리 이 자리에서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그 장면을 흑백으로 봤는데 그 장비는 TOD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천년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잠시 북한 조선중앙TV의 이 시각 현재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오늘 아침에 했던 담화를 다시 한번 좀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고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 본말을 전도한 미사려구의 라열. 엄중한 현사태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비라살포 망동과 그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 때문에 초래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다면 남조선 당국자의 이번 연설은 응당 그에 대한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본말은 간대 없고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랑수를 번복해놓은 화려한 미사력으로 일관되어 있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느니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낙관적 신념을 가져야 한다느니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가야 한다느니 하며 특유의 어법과 화법으로 멋쟁이 신용을 해보느라 따라 읽는 굴줄 표현들을 다듬는데 품께나 넣은 것 같은데 현 사태의 본질을 도대체 알고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쓰레기들이 저지른 반공화국 비라살포 행위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처사는 추상적인 위화분식으로 어물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남 관계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남측이 작심하고 건드렸다는데 근본 문제가 있다. 우리가 신성시하는 것 가운데서도 제일 중심 핵인 최고 존엄 우리 위원장 동지를 감히 모독하였으며 동시에 우리 전체 인민을 우롱하는 천하의 망동짓을 꺼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네, 북한 조선중앙TV가 이 시각 현재 오늘 아침에 있었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얘기를 다시 한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 주민들을 겨냥해서 이번 조치와 관련된 입장을 거듭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그 얘기 좀 잠깐 했는데요. 이 김여정에 대해서 이제 북한 조선중앙TV가 자신들의 이제 입장, 자신들의 주장을 이제 합리화하는, 정당화하는 얘기를 계속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설파를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물러난 것이 과연 우리 측의 잘못인가, 우리 측이 뭔가 대응을 미숙하게 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아직은 이제 사인은 표명을 했지만 대통령 수용은 안 하신 거고요. 북한이 잘못했는데 내 부하를 자르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잘못했어요? 내 부하를 자름으로써 북한에게 강한 경고를 주는 그런 이중적인. 아니죠. 경고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여정 담화를 우리가 좀 보다가 말았는데 제가 그 원문을 보니까 A4 용지로 6페이지 나와요.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김여정이가 이제 평상시에 한 페이지짜리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데 그걸 보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작성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문장 쓰는 거나 패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6페이지 속에 얼마나 많은 욕이 나오는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바다 얘기 나오고요. 서푼짜리 광대강 얘기 나오고요. 철맨피, 귀머거리, 벙어리 흉내, 정신 이상자. 심지어 사죄하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대통령한테. 그러면은 이걸 지금 우리 소통수석이 청와대 소통수석이 말을 하긴 했지만 정말 엄중하게 북한한테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구분한다고 얘기하듯이 남북 관계는 6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아마 구분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우리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북한을 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렇게 그 사표 수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측에게도 오늘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 표명, 국방부 통일부의 연쇄적인 입장 표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는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북한에 천명한 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김현철 장관의 사의 표명도 좀 있었고요.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부에서조차도 북한에 대해서 특히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김정은이나 아니면 김여정이나 아니면 북한의 어떤 지도부, 최고 지도부 김정일 위원장이든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례하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 쪽 청와대에서 성명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정도는 뭐 나온 적이 없었죠. 김정일 후반기에 들어갔을 때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을 해서 김정은 체제로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이 용어가 사용이 됐거든요. 자, 북한이 아무리 우리에게 무례하고 거친 언사를 썼어도 그동안에 이 우리 쪽 정부는 이것을 인내하며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아주 강경한 무례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김여정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김여정은 또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호정 기자의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